710 대책이었죠. 7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취득세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바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지만이 이제 710 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행안위에서 이번 임시국회 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바뀌고 또 적용이 되는지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고 또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뒤에 지역 소개하는 부분을 줄여서라도 제가 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뽀개기입니다. 자,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행안부 보도자료 쪽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운받은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보기보다는 그 내용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료를 훑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이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0일 날 710 대책이었죠.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다주택자와 법인이죠.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이었죠. 28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되어버렸죠. 의결이 되고 이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금일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8월 4일부터는 당장 이제 취득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 6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주요 Q&A, 이제 질의응답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주택자 판단할 때 1세대의 범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존하고 좀 변동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이제 두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국세죠. 양도세에서 판단하는 1세대의 범위와 지방세에서 판단하는 1세대의 범위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본의 아니게 이제 취득세를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국세와 동일하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혼란스러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서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뽑았을 때 거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면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미혼입니다. 기혼이 아니고 미혼의 30세 미만, 요거는 30세 미만이라고 하면 만으로 치겠죠.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비록 분리 세대로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요거는 같은 세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양도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가 이제 일정 소득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입니다. OR은 아니고 플러스 분리 세대일 경우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따로 살 경우에 그때는 이제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의 이제 취득세 부분에서는 우리가 1세대가 이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분리 세대이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세가 안 되면 30세가 넘지 않으면 취득세 부분에 이제 같은 세대로 봐버려가지고 내주택자가 되면 4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를 4.6%까지 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정 소득이라 하면 무엇이냐?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쳤을 때 월 175만 원입니다. 이 175만 원에 40%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 40%가 바로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된 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점을 이제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택수의 합산 제외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 제외 주택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공공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투기가 아니다. 투기로 보기 어려운 그런 주택들을 취득할 때는
개정된 뭐 8%, 12%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가정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멸실 목적으로 또 취득하는 주택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세부적인 사항은 자 주택수 합산 제외 및 중과세율 미적용되는 주택이라고 별점에 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상속 개시일 이제 상속받은 주택 있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자 5년까지의 그 상속 주택은 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중과에서도 제외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5년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또 취득할 때도 자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년입니다.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인 이주택자, 자 일시적인 이주택자 세부 규정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7.10 대책 발표할 때는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문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자 일시적 이주택자는 종전주택을 자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자 처분하고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거는 자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로 보고 취득세를 자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 기존에 1세대 1주택 세율로 1에서 3%로 그냥 적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종전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 1년 이내로 네,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1년이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1년이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3년이라고 했죠. 그 3년을 지나서 처분을 못했다. 그 이내에 처분을 못했다 그러면 자 처분을 못하면 추후에 그 차액을 추징을 한다고 하니까 자, 이 기간을 유념하셔가지고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종전주택 A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다가 자 B주택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죠. 이사를 가면 요 A 주택은 자 이사 가고 요거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얘를 자 어떻게 돼야 되죠?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요 두 채 모두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뭐 서울 내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게 3년이 아니고 1년, 자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죠. 그래도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중과세율 자 나중에 추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을 경우입니다. 한 주택이라도 바깥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3년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강화된 주택의 증여취득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이제 증여할 경우 우리가 매매로 취득할 때뿐만이 아니고 증여로 취득해도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증여 취득세가 있는데 그게 원래 3.5%입니다. 3.5%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이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런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자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죠. 증여를 받는 사람의 증여 취득세율 이게 3.5%에서 12% 네, 맥스입니다. 12%까지 12%로 그냥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택을 이제 우리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랬을 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주택은 3.5%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써 있죠. 조정 대상 지역 내였습니다.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기존 3.5%로 간다는 것이고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더라도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동주택 뭐 공시가격이나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하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어디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빌라, 뭐 투룸 빌라 같은 경우는 보통 3억이 안 되는 빌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빌라는 증여를 하시더라도 증여 취득세율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증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따지고 봤을 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증여할 경우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모인데 부모의 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예요. 한 채인데 내가 이 주택을 내 집을 그냥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더라도 자 3.5%를 적용한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뭐 투기나 뭐 투자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한 채 있는 요거 내가 딱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요거를 자녀한테 정리한다 그러면 그거는 12%가 아니고 3.5%로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주택자하고 법인은 취득세율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자, 어떻게 되냐? 기존에 710 대책 발표할 때는 자, 2주택은 무조건 8%, 그리고 3주택부터는 무조건 12%. 법인은 뭐 몇 채가 됐건 한 채이건 두 채이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단위세율로 12%로 네,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보다도 좀 불합리하다 싶으니까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2주택자가 8%였지만 이 2주택, 3주택자를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만약에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자 비조정지 그러니까 뭐 투기 소유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주택을 한 채 더 취득을 한다 그러면 그냥 종전세율하고 똑같습니다. 두 채일 때는 1에서 3%고요. 그리고 세 채가 되면 세 채가 됐을 때는 8%로 조금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내가 한 채를 더 산다. 그럴 때는 좀 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710 대책 때 발표된 것처럼 8%가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12%가 됩니다. 12%가 되고 자 4주택 이상은 뭐 말할 거 없겠죠. 어디를 투자를 하더라도 12% 그리고 법인은 한 채가 됐건 두 채가 됐건 상관없이 그냥 12% 단위세율로 자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 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뭐 8월 4일 이후가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은 반드시 투자하실 때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 시기가 좀 많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고는 들었는데 언제부터 진짜 적용이 되느냐 이제 투자할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었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겠지만 기존에 이제 계약해 놓으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고민이었죠. 뭐 일례로 보면 기사에도 나왔듯이 막 계속 말이 나왔는 게 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한 3개월의 여유 기간밖에 안 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기존에 7월 10일 이전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뭐 분양받았다 그러면 분양 계약이겠죠.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뭐 금융 뭐 계좌를 이체를 했다든가 아니면 실거래 신고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런 사실이 증빙 서류에 확인되면 그냥 종전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자 이내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면 이전 그리고 이후가 있고 그리고 날짜를 얘기할 때 이전 이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뭐 후 이런 게 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차이가 뭐냐?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전 이후라 하면 그 날짜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날짜를 포함을 하고 전 후다 그러면 그 날짜를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7월 10일 이전이죠. 이전이면 7월 10일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자 잔금은 언제 치르더라도 상관없이 종전세율을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제 7월 10일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이것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느냐? 있었죠. 저희 이제 상담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 시행일 전 그러니까 만약에 8월 3일 날 입법 예고가 끝나고 8월 4일 날 시행이 된다 그러면 8월 3일까지 자 취득을 하면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것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짜를 치는 거죠. 양도시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잔금을 먼저 치르겠죠. 잔금 치르고 나서 이제 등기를 치니까요. 보통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는 종전세율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개정 취득세율 그러니까 뭐 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8%에서 11%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7월 11일 이후에 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체결하고 법 시행이 그 시행일 이후에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월 11일이나 12일 날 계약을 하고 잔금일도 이제 그 D가 되겠죠. D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이제 지금 사면 무조건 개정된 세율로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에서 12%를 낸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7월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시고 발 뻗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8%에서 12%의 세율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제 Q&A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수를 판단할 때, 자 이제 요게 또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좀 바뀐 내용이죠. 조합원 입주권이나 그다음에 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것도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할 때 주택수에 자 이게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포함을 안 했어요. 기존에는 시행일 전에 취득을 하면 제외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이제는 취득을 하면 이것도 주택수에 산정을 시켜버립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시키니까 요즘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제 앞으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을 들고 있던 뭐 분양권을 들고 있던 입주권을 들고 있던 다 주택수로 생각을 하시고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내가 1주택자고 주택도 옛날에 취득을 했고, 자, 그리고 법 시행일 이전,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에 자,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뭐 아니면 또 분양권도 되겠죠. 분양권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근데 시행일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취득세가 바뀌죠. 시행일 이후에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그러니까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를 취득하면 8% 12%가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이면 어떻게 됩니까? 2주택자면 종전세율이죠. 그래서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취득세율은 기존과 같이 1에서 3%라는 거죠. 그러니까 2주택자가 되는데 요게 만약에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취득을 하기 때문에 12%가 되는데, 요거를 시행일 이전에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니까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조정 지역이 나왔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이제 뭐 2주택자가 되면 1에서 3% 종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수도권에도 보시면 비조정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이 좀 문제인데요. 오피스텔이 우리 공부상 보면 뭡니까? 주택이 아니죠. 얘는 주택법에서 판단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고 그냥 근린생활시설이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오피스텔이 이제 보시면 우리가 재산세가 과세되는 게 있고 재산세가 과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뭐 전입신고가 됐거나 해서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상업용으로 그런 게 없다 이러면 상업용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요거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주택수에 제외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근데 이게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뭐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 자,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자, 취득할 때 자, 그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이 안 돼 있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 취득세인 그냥 우리 옛날에 오피스텔 취득은 똑같았잖아요. 4.6%죠. 4%로 취득세율이 그냥 4%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돼 있는 거를 포괄인수인계한 포괄 양도 양수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피스텔이 주택이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양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4%가 아니고 8%, 12%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 여기 또 뭐가 좀 궁금했냐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가 신규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있대요. 분양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자, 그 분양권을 취득했는 날짜부터 3년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3년을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지 이제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을 받으니까요. 근데 요거 답변이 뭐냐면, 준공 후에 주택으로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주택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내가 등기를 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 자, 그런데 뭐 아까도 좀 앞에서도 나왔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가 다 있다. 그러면 그때는 1년이니까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년이니까 굉장히 좀 바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 재건축 사업인데요. 재건축 사업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멸실이 된단 말이죠. 이제 이주 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멸실이 된다. 그래서 태거를 해야 되죠. 태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대체주택으로 가야 되잖아요.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이 A 주택이 이제 새로 싹 바뀌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축 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랬을 때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 처분도 일시적 2주택이 맞느냐라고 질문이 왔을 때, 자, 일시적 2주택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된 주택 C죠. 그것이 입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비주택, 대체주택을 처분을 하면
일시적인 2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9주택이 이제 A주택이죠. 9주택이 이제 요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에 갖고 있다가 요게 이제 철거가 되는 거죠. 철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자 B주택, 네, 신규 대체주택이죠. 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자 여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되죠. 새로운 아파트로 C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사를 가면 자 내가 이제 요 입주를 한단 말이죠. 입주를 하고 나서 3년, 예? 3년 이내에만 얘를 처분을 하면 그냥 종전세율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자가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이때는 취득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뭐라 그랬습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하면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요. 3주택일 경우에는 8%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소재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건 상관없이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걔가 중요한 겁니다.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8%가 되는 거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냥 종전세율인 두 채가 되더라도 종전세율인 자 1에서 3%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에서 3%는 아시죠? 가격에 따라서 이제 1%냐 아니면 3%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 말씀드렸듯이 8%가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는 그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